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5일 밤 8시 7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속으로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상당히 얕잡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선에서 이긴 다음에 지난 한 달여 뭘 했느냐? 청와대 이전에 매달리다가 오히려 문재인에게 약점이 잡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비비 좀 집행하도록 해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입장이 되면서부터 완전히 이니셔티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합의는 깨졌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재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문재인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일단 합의된 걸로 본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저 입장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기소하는데 관여하려면은 수사에도 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를 수 있는 거냐 이거죠. 물을 칼로 가를 수가 있습니까? 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겠다면서 그러나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의회 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중재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항상 하는 유체이탈 화법인데 검찰 반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 어쨌든 갖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아주 야비한 검찰 매도입니다. 검찰이 지금 자기 힘이 빠진다고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만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법원도 반대하잖아요. 변협도 반대하잖아요. 왜 반대합니까? 이게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특히 정치인들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 빼기 법안이니까 반대하는 거지 검사가 집단 이기주의로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주 치사한 이유를 대하면서 검찰을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성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여왔던 부패수사,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 보유하게 되고 직접 수사권 없는 부분도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영장 청구하는 과정, 기소 여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이 내용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완전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부패수사, 경제수사 부분도 곧 중수청이 생기면 없애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검찰에다가 공수처에다가 경찰에다가 또 한국의 FBI를 또 만들겠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많아지면은 잘 됩니까? 수사기관끼리 협조가 잘 돼야 잘 되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결국 공직자 수사,
부정부패 수사, 특수한 경제사범 또는 마약사범, 의료사건, 선거사범 이런 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70년 된 축적의 노하우가 있는 이걸 완전히 해체해버림으로써 문재인 정권 때 벌어졌던 부정부패 수사를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사람만 20명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들은 사람의 무소속 의원의 증언이 지난 주말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수사 능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검찰 일부 특수수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지금 있는 데서 활용하면 되지 또 별도로 수사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고 이러는 사이에 범죄자들은 말고 형사들은 검사들은 기고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 범죄보호법입니다. 범죄자 보호법입니다. 특히 권력형 범죄자 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씨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벌써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별것 아닌 걸로 본다는 겁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백기투항하는 걸 보고 협조자가 되는 걸 보고는 이제는 저 세력은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하면서 아주 갖고 노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윤석열을 갖고 노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왜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은 얕잡아 보이게 되었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청와대 이전부터 출발하니까 국민들의 한 60%가 반대하고 그것으로 해서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 뒤에 지금까지 계속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국방부 보고 나가라, 합참 보고 나가라. 이제는 육군참모총장 공간 내가 쓰겠다 하다가 그거 너무 낡았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외교부 장관 공간 쓰겠다. 외교부 장관 나가라. 아니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합니까? 인수위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거의 대부분 다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 부모도 자식한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 집에 찾아와가지고 앞으로 2달, 이제는 1달밖에 안 남, 1달 내 시간 줄 테니까 짐 싸고 나가. 자식이 나갈 데가 없습니다 해도 나가.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5년짜리 임시직입니다. 아니 5년 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예의가 있는 행동입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 세력에 딱 간파된 거죠. 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법 쿠데타란 욕을 먹어가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자초한 겁니다. 거기에 권성동이라는 배신자까지 나오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인들 윤석열 당선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더구나 오늘은 갑자기 인수위에서 청와대 개방하면은 그 구경할 사람 접수 받는다면서 그걸 홍보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청와대 구경하는 걸 홍보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런 안한무인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 알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런 문재인을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서 문재인이 지난 5년 동안에 한 특히 대북관계에서 일어난 일들 이건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윤석열이 못하면 국민들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결국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이 무너지더라도 국민이 지키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 자리에 나와가지고 자기 형에게 뇌물을 준 대우 건설 사장을 지칭을 하면서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출세를 했는데 찾아와서 뇌물을 줬다 하는 식으로 비판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 텔레비를 보다가 한강에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했습니다. 이런 원한을 남기면은 퇴임 이후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가족을 찾아가든지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원한을 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